엄청난 속도로 달라진다. 5개의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분, 말과 글, 행동, 목표, 나. 특별할 것도 없는 5개의 단어. 이 조합으로 당신은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라진다. 5개의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분, 말과 글, 행동, 목표, 나. 특별할 것도 없는 5개의 단어. 이 조합으로 당신은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제가 경험했고 500명이 넘는 제 수강생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조건, 그리고 성향이 다르니 성급한 일반화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겠지만 위 5단어를 일상에 적용하는 데에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성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책 팔아먹으려는 허튼 수작처럼 여겨진다면 당장 책을 덮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과 고통이라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던 제가 불과 19개월 만에 평범한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위 5개의 단어 덕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반짝 성공 아닌가 싶어 8년 동안 제 삶을 지켜봤습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일당 9만원 받으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제가 지금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목하려 합니다. 미리 말하지만 저는 노력과 실행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책을 펼친 사람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 선명한 상상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기대한 독자가 있다면 한참 잘못 짚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텐션은 두 발을 견고히 땅에 딛고 시작하는 기술입니다. 주어진 몫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함을 전제합니다. 물론 어텐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태도도 존중합니다. 성과와 평가 위주의 세상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인정받아야 마땅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텐션을 책으로 내는 이유는 불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싶은 심정에서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큰 실패를 겪었지요. 욕심이 과했다는 사람도 있고, 발을 잘못 디뎠다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돈에 눈이 멀어 자멸했다고 흉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 같아서 한동안 아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유인력의 법칙에 별 관심 없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처하면 비로소 삶의 법칙에 관심 가지게 마련이지요. 론다번의 시크릿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보더라도 다들 위기와 역경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문득 알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한 거지? 내가 놓친 게 뭘까?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크릿과 다락방은 제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 중 일부가 그것들과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에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론은 딱 질색입니다. 저는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끌어담긴 법칙에 관한 수많은 책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저처럼 단순한 사람한테 딱 맞도록 순서와 체계를 정립하고 죽기 살기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삶에 이르렀지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누군가 꿈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고 싶다
라고 답을 할 정도겠습니까? 강의할 때마다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나를 믿고 배우러 온 이들 감사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순식간에 바꾼 어텐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린 효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증명과 정돈이 필요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완성도 높이기 위해 더 공부하고 보완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책을 손에 쥐고 펼쳐 여기까지 정독하고 있는 독자라면 이미 어텐션의 기본 능력은 검증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목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눈과 귀를 모아 집중하는 것. 대충 눈으로만 읽는 것과 주목해서 읽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만 흐름에 실려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주목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또한 저의 경험에서 비롯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설렙니다. 어텐션이 가져다줄 독자들이 만나게 될 기적 같은 경험담이 들리는 듯 합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됩니다. 어텐션. 나는 내 인생에 주목한다. 이은대. 돈 드는 일도 아닌데.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생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이 3단계 공식이 바로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이미 작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매일 작가처럼 사는 것이죠. 작가처럼 생각하고, 작가처럼 말하고, 작가처럼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자신을 돌아보며 역시 나는 작가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통틀어 신념과 확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상상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실행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털끝만큼의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가 중요하겠지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똥폼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작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서 작가처럼 글을 쓰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는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도 보는 겁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작가니까요. 마지막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작가라고 믿고 작가처럼 살았으니 이제는 나에게 그럴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열심히 끌어당기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3단계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념이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강력해집니다. 믿음과 경험, 이 두 가지가 근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부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부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부자가 평소에 돈을 펑펑 쓰고 다닐까요? 착각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쓸 시간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부자로 살아본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난 역시 부자였어 라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도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척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표정도 밝게 하고 짜증도 내지 말고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셋째, 그렇게 며칠 지내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 라고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서서 망설여질 때 위와 같은 방법은 그야말로 최고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이미 그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셋째, 며칠 동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살아본 결과 난 역시 이 일에 어울리는 최고의 전문가야 라는 근거 있는 신념을 품는 것이죠. 정치판은 시끄럽고 경제는 엉망이고 인공지능까지 설쳐대는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비대해질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나라는 개인이 엄청난 존재인데도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며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개인의 고귀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피곤해도 할 수 있습니다.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버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닌데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생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이 3단계 공식이 바로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이미 작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매일 작가처럼 사는 것이죠. 작가처럼 생각하고 작가처럼 말하고 작가처럼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자신을 돌아보며 역시 나는 작가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통틀어 신념과 확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상상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실행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털끝만큼의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가 중요하겠지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똥폼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작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서 작가처럼 글을 쓰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는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도 보는 겁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작가니까요. 마지막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작가라고 믿고 작가처럼 살았으니 이제는 나에게 그럴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열심히 끌어당기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3단계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념이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강력해집니다. 믿음과 경험, 이 두 가지가 근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부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부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부자가 평소에 돈을 펑펑 쓰고 다닐까요? 착각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쓸 시간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부자로 살아본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난 역시 부자였어 라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도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척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표정도 밝게 하고 짜증도 내지 말고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셋째, 그렇게 며칠 지내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 라고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서서 망설여질 때 위와 같은 방법은 그야말로 최고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이미 그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셋째, 며칠 동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살아본 결과 난 역시 이 일에 어울리는 최고의 전문가야 라는 근거 있는 신념을 품는 것이죠. 정치판은 시끄럽고 경제는 엉망이고 인공지능까지 설쳐되는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비대해질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나라는 개인이 엄청난 존재인데도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며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개인의 고귀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피곤해도 할 수 있습니다. 바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버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되잖아? 자신감이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야말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일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일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겠지요.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공한 경험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실패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일을 해본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연히 자신감 가질 수 있겠지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래 경험도 자신감 상승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가 이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의 미래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분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기분이 자신감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매일 글을 씁니다.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글을 쓸 때마다 두렵고 막막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감을 주문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덕분에 매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 가지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내가 살아온 인생에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루살이도 책 쓸 수 있습니다. 살아왔다 라는 말은 경험했다 라는 뜻입니다. 경험은 곧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 인생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글을 쓰고자 한다면 내 안에 쓸거리가 차고 넘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누구도 내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감이란 말은 항상 눈치라는 단어와 맞붙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도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뭐라고 할까 두려운 마음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는 한 줄도 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글 보는 시각이 10,000가지도 넘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입맛을 어찌 다 맞추겠습니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내 글은 내가 쓰고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셋째, 글 쓰는 행위가 세상을 부정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란 사실을 자각합니다. 글쓰기는 좋은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 인생에 도움을 주는 행위지요. 털끝만큼이라도 나쁜 의미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칼 들고 설치는 놈들이 나대는 겁니다. 넷째, 어찌됐든 매일 글을 써야 합니다. 자신감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써봐야 잘 쓸 수 있지요. 경험치를 쌓아야 레벨이 올라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쓰지는 않으면서 머리로 고민만 합니다. 글은 손으로 씁니다. 오늘 쓰는 글이 전부가 아니지요. 오늘이 내 마지막 글을 쓰는 날이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내일 또 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남들 평가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글을 탁월하게 잘 쓰는 사람 별로 없고요. 또 탁월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은 내 글에 별 관심 없을 겁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쓰고 읽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대부분 초보 작가가 자신의 글은 형편없고 남의 글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을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쓰면 자신감이 조금은 더 생길 겁니다. 군에 입대할 때는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신병교육 한 달이 지나면 자신감이 조금 생깁니다. 자대 배치받고 6개월쯤 지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상병이 되면 군복에서 멋이 납니다. 병장이 되면 휘파람도 나옵니다. 두렵고 막막한 심정은 부딪히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고 계속하는 동안 만만해지며 끝장내는 순간 사라집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또 쓰게 됩니다. 쓰다 보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끝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 편씩 끝내다 보면 책도 출간하는 거지요.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 뭐라고 하든 매일 반복합니다. 하나씩 결실 맺고 매듭지어 성과를 내다보면 맨 처음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이 싹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글을 쓸 겁니다. 어제까지 쓰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백지 앞에 서면 항상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한 5가지 내용을 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쓰기 시작하고 계속 쓰고 끝장을 내겠습니다. 글을 써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강의를 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에게 주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고 나의 도전과 모험에 주목하면 나란 존재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고의 삶이죠. 어텐션. 삶의 법칙은 존재한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전에도 행복한 적 있었지만 그때는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행복합니다. 매일 좋은 일만 생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속상한 사건도 터집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행복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런 모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시절에는 그 괴로움이 언젠가 끝날 거란 사실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 이제 더 볼 것도 없다 싶은 생각에 술만 퍼마셨지요. 만약 그때 제가 삶은 달라진다 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토록 형편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법칙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고 나쁜 일의 끝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영원히 좋은 줄로만 알고 살고 영원히 힘들 것처럼 아파합니다. 제가 온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좋은 일만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게 닥칠 모든 일들을 좋다, 나쁘다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일어날 일이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라면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처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꼬리를 무는 습성이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들뜨고 흥분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감정에 빠지게 되면 현실을 직시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회피지요. 문제가 생기면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바랐지요. 감정에 빠지지 않아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마주할 수 있어야 승부를 낼 수 있고요. 무심하게 쓴 글을 좋아합니다. 좋다고 방방 뛰는 글을 읽으면 이 사람 조만간 실망하겠구나 싶습니다. 우울하고 슬프다는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좌절과 절망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눈이 내리는 것은 그저 눈이 내릴 뿐입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마음과 태도. 이것이 바로 삶을 초연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기쁘다, 슬프다, 힘들다, 아프다 따위 감정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덤덤하게 적어도 그 속의 모든 감정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에 휘둘리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도 글을 무심하게 쓰는 습관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온갖 미사여글을 섞어 쓴 글을 초등학생이 화장 떡칠한 것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평소 친구와 대화할 때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단어를 글을 쓸 때마다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글을 글처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라는 표현을 읽으면 실은 하나도 힘든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머리에 땀이 흘러 간질간질했고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 부들거리고 다리가 풀려 어디 앉을 곳이 없나 두리번거렸다 라고 쓰는 것이 훨씬 힘들게 느껴집니다. 팩트 위주로 글을 쓰면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깁니다. 좋다, 나쁘다, 구분하고 분리하고 평가하는 습성에서 벗어나 모든 삶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걸 두고 치유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이들을 도우라는 신호이고요. 둘째는 벽을 넘어 성장하고 강해지라는 신호입니다. 꽃길만 걷다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담금질이 끝나면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나면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의 고난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감정에만 빠져있지 말고 이 또한 경험이라는 생각으로 부딪히길 바랍니다.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어텐션 덕분입니다. 관심 가지고 주목하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더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어텐션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삶의 법칙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죠. 생각할수록 강해진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생각 자체도 강해지고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힘도 강해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유인력의 법칙, 시크릿 등이 전하는 내용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반듯한 생각을 제대로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삐딱하고 모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삶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 초보 작가는 내 글솜씨는 형편없어 라고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실제로 글 자체의 수준은 어떨까요? 잘 쓴다고 생각하고 쓴 글이나 못 쓴다고 생각하고 쓴 글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요. 잘 쓴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사람은 쓰는 동안 행복하고요. 못 쓴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사람은 쓰는 내내 불행합니다. 생각은 힘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강해진다고도 했지요. 잘 쓴다는 생각을 반복할수록 잘 쓴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잘 쓰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강해질 테고요. 결국은 실제로 잘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못 쓴다고 생각을 거듭할수록 못 쓴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자괴감이 강해집니다. 못 쓰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갈수록 더 강해질 겁니다. 아무리 써도 글이 잘 늘지 않으며 심지어 글쓰기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투와 시샘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나중에는 분노와 증오로 변형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만 미웠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미웠는데 나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전부 다 미워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삐뚤어지고 맙니다. 자격지심과 피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미흡하다는 생각을 반복하면 계속 미흡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타인의 말과 행동에 따른 피해자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평생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군가의 탓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할 의지는 갖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터뜨리며 살아가는 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항상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나 자신의 인생이 멋지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물론이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까지도 누릴 수 있겠지요. 생각은 반복할수록 강해진다 했으니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당연히 마음도 강해질 것이고 또한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도 현실에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막강한 생각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굳어진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의 결실이 지닌 가치를 생각하면 기꺼이 투자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현재 나의 기분은 어떠한가? 수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거나 삐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즉시 전환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즉시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웃어야 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웃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종종 어두운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생각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건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좋은 사람이 미워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싫은 사람을 좋아하기는 어렵고 힘들지요. 다섯째, 생각 습관이 내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야말로 생각의 가장 큰 위력이 됩니다. 신앙 가진 사람은 인생 그 자체가 신앙이지요. 믿음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믿음, 생각 습관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좋은 생각만 반복해야 한다는 믿음이 진실로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생각할수록 강해집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생각이 강해지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나쁜 생각이 강해집니다. 강해진 생각은 고스란히 현실로 내 앞에 나타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예외 상황도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란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의도 따위만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반찬투정부터 시기, 질투, 증오, 원망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이 모두 나쁜 생각에 해당됩니다. 섬찟할 정도로 확실한 인생 진리입니다. 생각에 신경 많이 써야 하고 수시로 내 생각을 챙겨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즐겁고 유쾌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면 무엇이든 해당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지요.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생각하는 것 정도는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무조건 좋은 생각만 하겠다 딱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나쁜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경험하고 난 후부터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절반쯤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절반을 바꾸고 지금 삶을 만났으니 나머지 절반 바꾸고 나면 과연 어떤 인생 만날지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사는 법을 알고 있다. 온 가족 모여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낮에는 동료가 제 흉을 봤다는 기분 나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아니면 낮에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을 곱씹으며 계속 신경 쓰는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가치 없는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일이든 가치를 부여하는 힘이 오롯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일 그 사고에 대해 말하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다른 일을 하느라 오늘 접촉사고가 났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사고는 사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내가 그 사고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접촉사고는 대형사고가 됩니다. 내가 그 사고를 무시하면 접촉사고는 사라집니다. 우리에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친구의 험담에 가치를 두면 불쾌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친구의 험담을 무시하면 얼마든지 유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패만 곱씹고 살면 좌절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실패를 경험으로 간주하고 더 큰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면 금세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지요. 비가 내립니다. 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비가 내리는 것 뿐이지요. 외롭다, 쓸쓸하다, 운치 있다, 분위기 좋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 빗소리 듣기 좋다, 누군가 그립다. 이 모든 생각들은 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비에 부여한 의미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가 아니라 그 누구한테 내가 의미를 두는 거지요. 이번 일 망쳐서 속상하다가 아니라 망친 일에다가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별해서 슬프다? 상대방도 나만큼 괴로울까요? 내가 이별을 슬프게 해석할 뿐이겠지요. 지나칠 정도로 냉정한 것 아니냐고요? 글쎄요. 괴롭고 힘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냉정하게 마음 다잡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잘 사는 비결은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와 의미는 모두 내가 부여하기 나름이고요. 이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위한 방법이 오롯이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기분과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면 두려울 일이 없지요. 당당해질수록 삶은 더 멋지게 바뀝니다. 돈이 많아야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